충북 제천단양의 권석창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노인 취업률은 계속 저조합니다. 제가 가진 통계에 따르면은 구직 희망 인원이 11년에 4만 4천여 명에서 15년에 7만 2천여 명, 약 162%나 증가를 했는데, 구직 대비 취업률이나 알선 대비 취업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11년에 85%에서 44%로.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최근에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이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매년 5만 개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 취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상 인력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 비율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노인 취업이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인 취업센터에서 실제로 이런 기업들의 구직을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어떤 연계하는, 정보 연계하는 정도의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다 그 노인 취업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보다는 민간으로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컨설팅 기업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기업들에 직접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한 자리 한 자리 얻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지역 얘기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풍 리조트라고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동률이 40%대,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잘못하면 흉물로 남을 수도 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지금 투자가 좀 부족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노후화되고 해서 점점 이용객들이 줄어들어서 그 지적하신 대로 이제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이제 자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시설 개선 투자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객실 가동률도 한 3배 정도 늘었고 그 매출도 그 5배 정도 이렇게 금년 들어서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시설 개선 투자를 통해서 좀 이렇게 그 가동률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리조트 바로 옆에 보면 유휴부지 2만 5천 평에 대한 개발 약속을 지자체하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추가로 이제 투자하는 문제는 그 지금 현재 이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가동률 등을 보아가면서 더 확대할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하고 협약 체결은 하셨죠? 네, 네. 기한 제한 없이 그냥 협약만 체결하셨나요? 네, 그냥 그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활용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가동률을 올려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활성화가 되면 또 이렇게 매각할 수 있는지,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협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협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호수변에 좋은 땅을 갖기 위해서 협약을 하나의 수단으로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적극적인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두 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멘트 공장 저희 단양입니다. 제천이 아니고 거기에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분진 피해, 미세먼지, 거기에 차를 다녀보면은 실제로 제가 지역구를 다녀보면 갔다 오면 세차를 해야 됩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습니다. 시멘트에 대해서. 시멘트의 분진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세차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에서. 전국에서 지방이긴 하지만 세금으로 세차장 지어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예산 같지만은 오죽하면은 그런 지원을 하겠습니까?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있습니다. 이게 왜 있냐 살펴봤더니 발전소 주변 한전이 있고 폐기물 환경관리공단이 있고 송변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국책기관들이 있는 데는 이런 법률도 잘 만들어주고 지원을 하는데 석회석은 공단도 없고 그냥 사기업한테 던져놓고 그 분진 피해는 지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님 우선 견해 계십니까? 네, 황급차관입니다. 시설의 성격이라든가 뭐 그런 걸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발전소라든가 폐기물 시설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혀 이거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저 주민 건강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했습니다, 이미.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그 08년 이후에 지금 5번에 걸쳐서 만여 명에 대해서 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그 분진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한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건강검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충분히 지금 역할을 다 하셨다고 보십니까? 건강상의, 그러니까 피해와 건강상의 인과관계, 그를 규명하는 그 조사를 한 것이, 그러니까 건강영조사가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 그 결과는, 기업과 그 주민들 간의 그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우리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가 단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 당연히 없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선기자재연구원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연구기관인데 그것이 지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출연연구기관이 아니면은 돈을 받지 못하는 형편인데 지금 여기에는 연간 10억, 20억씩 R&D 따가지고 연명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연구원입니다. 혹시 지자체에서 이런 연구원들 중에서 조선기자재연구원처럼 지원을 일정 지역에 있는 연구원은 지자체 연구원은 지원을 하고 다른 지역은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석회석 그 신소재 연구소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 하고 있는 각종 R&D 사업에 참여를 통해 가지고 한 24억 원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R&D 예산 말고 지원한 예가 없습니까? 그 조선기자재연구원도 아마 R&D 그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석회석은 동해삼척하고 제천단양 영월밖에 없습니다. 건설 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고 요즘은 식품산업, 미용산업에 들어가는 것이 석회석입니다. 석회석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진하다, 지원이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앞으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기술하고 관련돼서도 또 경량화 관련돼서도 그 다양하게 석회석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R&D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수부 장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네, 2010년 1월에 감사원이 항만공사 통합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항만공사 통합이 되면은 서로 경쟁 체제에서 서로 통합하게 되면 광양항의 항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43명에서 136명 정도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그로 인해서 전산 시스템도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 임원들도 다 서너 명씩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합하라는 감사원의 권고가 10년 1월에 있었습니다. 감사원장님 이 통합 권고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요. 제가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통합하는 등의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것을 저희들에서는 통보를 한 겁니다. 근거하고는 저희들 통보를 조금 다르게 보고는 있습니다. 원고는 아니면 어떤 형태든 통합하는 게 낫다는 의견은 맞으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물론 저희들이 통보할 때는 피감기관에 자율성을 많이 줍니다. 줘서, 통합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봤는데, 그 이후에 자체 용역이나 여기에 따라서 그런 중복 기능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거로 해서, 기능의 변화를 가져가게 돼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제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런 건 저희 감사 결과를 이행한 것으로 지금 내부적인 처리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하니 저희들이 한 번 더 본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했는지 감사라든지 또는 다른 형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동해에 있으면서 보고를 봤는데 한국 마사회는 하나인데 제주 마사회, 부산 마사회, 서울 마사회는 안 합니다. 근데 여기는 자연인간 10개가 보고하는데 한방문화가 4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양이 있지 않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런 시간이 있다. 2004년 1월에 부산 그리고 5년에 인천 항만공사가 설립된 이후로 이 통합 문제가 계속 논의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외국의 항만공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역 경제하고 이제 지자체의 운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정무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중앙대에서 연구 용역을 했는데 대체로 통합보다는 좀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공사를 통합하는 것의 장점까지도 포함해서 많은 고민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의 하반기에 다시 한번 TF를 구성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석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 출신의 존경하는 김두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